안녕하세요. 레버리지 랜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2023년 5월 13일 토요일, 오늘의 증시 날씨. 온갖 먹구름이 진하게 들이운 하늘. 기대 인플레이션 예상치 상회에 화들짝 놀란 시장. 부채 한도 증액 협상 결렬 소식도 불확실성을 키웠다. 미국 시장이 어제에 이어 오늘도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 하락 마감하고 말았다. 오늘은 미시간대 기대 인플레이션 수치가 발표됐는데 물가지수와는 반대로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며 시장에 악영향을 미치고 말았다. 또한 4월 들어 갑자기 상승 전환한 수입 물가 지수 역시 시장의 골칫거리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예금 인출 사태에 따른 지역은행 위기 사태도 아직 끝난 게 아니다. 그런 가운데 미국 정부는 부채 한도 문제로 줄다리기를 하며 투자자들의 애간장을 태우고 있다. 아직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아직 해소되지 않은 가운데 시장은 어디로 튈지 모른 채 갈팡질팡하고 있는 분위기이다. 그런 가운데서도 그나마 S&P 500과 나스닥은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 속에 자리 잡아 가고 있는 모습이다. 하지만 문제는 중소형 러셀 2000이다. 중소형 기업들은 여전히 과매도 구간으로 유심히 찾아보면 목욕물과 함께 떠내려가는 아기들이 즐비하다. 다음은 오늘의 주요 증시 전망 소식이다. 먼저 골드만삭스의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얀 해치우스는 은행 위기가 침체를 유발할 것이라는 것이 월가의 시각이지만 미국 경제는 고금리를 견딜 만큼 충분히 강하다며 침체는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와 더불어 증시는 걱정의 벽을 타고 오르겠지만 고평가 주식과 해외 악재는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웰스파고의 전략 책임자인 크리스 하비는 S&P 500이 3에서 6개월 안에 3,700선까지 밀릴 것으로 내다보며 비관론에 한 표를 더했다. 이제 투자자들의 관심이 1분기 실적에서 거시 경제로 옮겨가고 있다며 금리 불확실성에 따른 부채 협상 문제, 신용 긴축 등으로 기업들이 큰 타격을 받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마지막으로 스트래터가스의 댄 크리퍼는 낮은 세금과 지출이 확대되던 채로 금리 시대가 끝이 남에 따라 더 이상 공짜 점심은 없다고 일축했다. 더불어 장기간 이어질 긴축의 시대가 이제 막 시작되었다며 투자에 있어서 신중할 것을 경고했다. 3배수 레버리지 ETF가 전 종목 단풍으로 물들며 하락했다. 오늘은 특히나 중국 종목의 하방 압력이 유독 거셌던 가운데 빅테크를 비롯한 주요 나스닥 종목들도 나란히 하락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0년물 장기국채 ETF TMF도 2.24% 하락한 것을 보면 오늘은 긴축에 대한 우려가 가장 큰 시장의 악재였음을 짐작해 볼 수 있다. 2배수 레버리지 ETF도 전 종목 단풍 색깔로 물들려던 찰나에 클린 에너지만 941생으로 무려 6.06% 상승 마감하였다. 기업 실적 악화 속의 단기 하락에 따른 과매도를 인지한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며 큰 상승을 이끌어낸 것으로 파악된다.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 클린 에너지 산업 분야의 성장은 필수 불가결하다고 생각한다. 장기 투자하기에 이 종목만큼 듬직한 ETF도 없다는 것이 레버리지 랜드의 의견이다. 3배수를 역으로 추종하는 곡버스 ETF가 최근 들어 기분 나쁘게 잽을 허용하던 와중에 한숨 돌리며 한 주의 마지막 날을 기분 좋게 마무리했다. 벼랑 끝에서 기대 인플레이션 깜짝 상승이라는 우군을 만나 다시 한번 기사회생한 곡버스 ETF. 이제 곡버스는 다음 주에 있을 파월 의장과 버냉키 전 의장의 대담 내용과 데드라인을 앞두고 쫄깃하게 진행되는 부채 한도 협상 이슈 소식을 가슴 졸이며 기다린다. 한편 어제 더 이상 전쟁 걱정은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던 중국 꼬마가 돌연 실종됐다. 최근 두드려 맞을 대로 맞아 만신창이가 된 중국 꼬마는 과연 다음 주에 어떤 모습을 보일지도 흥미거리다. 다음은 불즈 ETN의 15개 개별 종목 소식이다. 혹자들은 묻는다. 왜 하필 불즈 ETN만 유독 편애하냐고. 그 많은 ETF들 중에 불즈 ETN 개별 종목 소식만 다루는 것에 볼멘 목소리를 종종 듣기도 한다. 개인적으로 불즈 ETN은 나스닥의 종합선물 세트라고 생각한다. 불즈 종목만으로 나스닥의 그날 동향을 종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불즈 ETN은 주요 빅테크는 물론 반도체 그리고 고성장 기업들로 알차게 구성되어 있다. 이들 기업이 안 좋은데
나스닥이 조을리 만무하다. 오늘은 인공지능 분야에서 대반격을 시작한 알파벳이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도 빅테크 가운데서는 유일하게 상승 마감하였다. 반도체는 인텔과 브로드컴을 제외한 나머지 종목들이 일제히 조정을 받으며 다음 주를 기약하게 됐다. 다음은 오늘의 나스닥 내 주요 개별 종목 소식이다. 먼저 넷플릭스가 올해 3억 달러 규모의 비용 절감을 계획을 발표하며 허리띠를 졸라맬 것을 다짐했다. 넷플릭스는 이에 대해 수익성 확대를 위해 지출 계획을 조정하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다음으로 알파벳이 챗봇 AI 바드 발표 이후 뜨거운 한 주를 보냈다는 소식으로 그 덕에 알파벳의 주가는 9개월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 마지막으로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드디어 트위터 CEO를 선임하는 소식이야. 그 주인공은 전 MBCU 광고 대표인 린다 야카리노다. 오늘의 추천 종목은 3D 프린트 기업인 마크포지드 홀딩이다. 마크포지드는 적층 제조 기술을 이용하여 금속 및 탄소 섬유의 3D 프린트를 개발하는 회사이다. 마크포지드의 기술력은 합동 로봇과 3D 프린터가 결합된 스마트 팩토리를 실현할 수 있는 솔루션으로 이 분야에서의 큰 역할이 기대된다. 개인적으로 3D 프린트 기술은 세상을 바꾸어 놓을 다가오는 미래의 게임 체인저 후보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그렇기에 3D 프린트 기업에 대한 꾸준한 관심과 공부가 필요하다고 본다. 조사해보면 아시겠지만 3D 프린트 분야에서 마크포지드는 꽤나 명망 놓은 기업 중 하나이다. 스마트 팩토리를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인 로봇과 3D 프린터가 결합된 스마트팜 세상을 꿈꾸고 있는 마크포지드를 오늘의 템버거 후보 종목으로 추천해본다. 다음은 레버리지 랜드에서 추진 중인 기부금 투자 현황이다. 아시는 바와 같이 레버리지 랜드의 유튜브 수익금은 지난 3월부터 전액 기부금으로 투자 중이다. 이번 주에는 4월의 수익금으로 SOXL ETF를 추가 매수하였다. 현재 수익률은 10%가 약간 넘으며 평가 금액은 55만원 정도이다. 개별 수익률은 한때 미운 오리새끼였던 라부가 30%에 가까운 수익률로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 반면에 믿었던 반도체 SOXL은 마이너스 수익률로 돌아섰다. 이 자리를 빌려 레버리지 랜드를 아끼고 성원해주시는 많은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리며 기부금 투자 현황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여러분께 업데이트하여 공개해드릴 예정이니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 인플레이션이 꺾이는가 싶었는데 오늘은 기대 인플레이션이 깜짝 상승하며 시장이 타격을 받았다. 미래는 아무도 모른다. 인생도 투자도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그냥 모른다는 것을 인정하자. 지금처럼 불안과 불신의 벽을 타고 오르는 것이 주식시장이라는 것을 잊지 말자. 시장은 결코 모두가 이미 알고 있는 악재로 무너져 내리지 않는다. 예정된 악재는 어떤 식으로든 다 해결되게 돼 있다. 너무 걱정하지 말자. 결국 시간이 다 해결해준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레버리지 랜드는 주말인 내일도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